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경우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지만 금의 기운은 그 상반되는 금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온기와 상충되는 것은 뭐예요? 서늘한 기운이다.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은 동쪽, 화는 남쪽, 수는 북쪽, 금은 서쪽이 되면서 진술중미의 토는 내 모퉁이에 서로 기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행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유, 술, 월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특히나 신월,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의를 주관한다. 우리나라 성이순신 처럼 의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이죠. 그래서 저는 경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제 관우 같은 사람을 생각해도 요즘은 이순신 같은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의 의를 충과 의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색깔은 백색이 됩니다.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이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죠. 사람은 이라고 하는 종족 안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하는 것이죠. 무쇠 또는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에 사람 손이 전혀 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조옥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날카롭고 투박하고 이렇게 좀 녹두술고 그런 강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금, 그래서 보석 주옥과 같고요. 경금이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 예물시계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냥 거칠고 투박한 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으로서 정화를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의 용신치용법 정화간목을 기본적으로 치용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여러분 예물시계 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물
결혼 반지를 갖다가 토치불 막 지진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해서 여러분들 반지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영롱한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 신약할 수도 있어요. 항상 신강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토생금해서 경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생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습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다. 건토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죠. 습토는 뭐가 있습니까?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지지로 진토가 있고요. 지지로 축토, 천간에 기토, 지지로 진축토가 뭐다? 습토가 되는 것이고,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또는 지지로 술토는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 무조건 토가 다 금을 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일간이 약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약해서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금이든 신금이든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매금이 될 수도 있다. 토다 매금, 토후 매금, 아니면 토다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토후 매금, 토다 매금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극토에서 인성의 토를 갖다 제거해 준다. 제극인해 줘야 된다. 이때는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재성인 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법,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금일간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 간목을 필요로 한다. 사시사철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충하되 나머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임수, 개수, 무토, 기토, 간목, 을목 등등등등은 뭐다? 필요에 의해서 참작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안에는 왕세 와 한열의 개념을 알 수가 있겠다. 왕세 한열을 100% 이걸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신유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묘월 같은 경우가 있죠.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월은 이때는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거 왕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은 염렬한 염상절,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 해자축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엄동설 하늘 겁나게 억수로 춥다라고 하는 계절인데, 이 원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반드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중화를 잃게 되면,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얻게 되면 부귀쌍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간다. 월이 바뀌는 기준, 미월이라고 하는 사오미 늦여름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초가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이면서 방향은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어는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가을 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이 됐을 때는 계절, 그 다음에 왕성한 오행까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태어난 월령 금왕절의 일간이 경금이죠. 금이 왕할 때 태어났죠. 이거 득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득령. 그래서 득령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은, 만약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이 되겠죠. 병화정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제다신약, 신약이 되는 것이고, 임수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이때는 신왕한 사주가 된다. 경금 신왕하게 되면 뭐다? 반드시 경금 신왕하더라는 것은 무쇠가 크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 큰 범선을 만들 수 있고, 큰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인 원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물론 화극금하죠. 화가 금을 극하지만은 오히려 금이 왕하게 되면,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반대로 금왕화식이 될 수도 있다. 금다화식,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인 정관을 갖다 생주해 줘야지만 능히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금다화식이 되지 않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겠다. 경금 입장에서 편제가 될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예,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합천금, 재물, 남자한테는 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좋게 되면은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재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간도 왕하니까 뭐예요? 자기 주관도 분명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북이, 아까 말했던 쌍전할 수 있는, 북이 겸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북이 빈천의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상상지명이 될 수도 있고, 더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명식에 대해서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즉 생극제와 형충회합, 그 다음에 견제의 균형을 어떤 틀 속에서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태어나서 너무 춥다 그러면 따뜻한 온기가 용신이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물론 지금 가을이긴 하지만 4월, 5월, 미월처럼 열대야가 지속되는 그러한 뜨거운 여름에는 에어컨 내지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있어야 되죠. 수가 용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골고루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도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이 비견이 되겠죠. 그러면 비견격이냐? 사주 격국의 비견격, 겁재격은 없습니다. 비견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걸록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
겁재가 되는 것은 양인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그러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죠.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간이 그 속한 오행, 즉 경금은 금이죠. 그러니까 양간인 경금이 금에 이렇게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원령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록격이 되느냐 또는 식신격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간의 특성을 봐서 경금은 일간이 왕하면 정화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가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은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월간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금왕절인 신월의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화를 치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임수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는 어떻게 돼? 용신으로 쓰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저 임수는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의 진토가 있습니다. 진토는 금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굳이 일간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다시 금을 생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 진토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연간에 있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임수가 있어서 원래 병이 돼야 될 것인데, 간목이 같이 있게 되면은 수생목이 되죠. 수생목이 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은 임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하기 때문에 간목이 화를 생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전화이복이 됐죠. 임수가 병이 될 것 같지만 간목이 있어서 오히려 임수의 용도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오화를 봤으면 경우일주, 일지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을 보면요, 일단은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왕하죠. 투출된 정화는 아니지만 오중정화를 가지고 있고요. 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임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그다지 화를 위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점, 간목도 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나름대로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가 바로 오늘 명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진다.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다 좀 안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5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역시나 경금증에서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조후하는 용도라고 하는 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오중정화로 밖에 쓰지를 못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자수에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월지신금 진토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자진 수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이건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죠. 중간에 오화가 껴 있기 때문에 자수가 신하고 합하기 전에 자오충이 먼저 됩니다. 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오화가 아주 개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점, 오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 버리죠. 사주가 한습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간목이 단지 병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틀이지만은, 이 병자시가 됨으로 인해서
틀 자체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축토를 얻었습니다. 축토는 수토이고 경금이 신에도 뿌리를 두죠. 축에도 뿌리를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중정화 투출되어 있죠. 임수가 정화를 극할 것 같지만은 역시나 간목이 임수의 기운을 빨아당겨서 정화를 생기죠.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오중정화가 천간화 투출을 하는 바람에 관성의 기운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거는 좀 추천할 수 있는 생시 정축시인데 이거 새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태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오화국이 되죠. 인중병화, 오중정화를 둘 다 쓸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다?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무토와 임수를 이렇게 제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다가 금을 단련하려면 화가 필요한데 화가 금을 단련을 못하고 화생도 토생금 해버리니까 이것은 구조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나는 경우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순으로 갈 때 수가 많아지는 것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건토인 무토가 투출된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진시가 되게 되면 또 이제 진토를 얻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핵심은 오중정화를 쓴다라고 보는 거고요. 스토 2개를 얻었기 때문에 뭐 목화운으로 가도 큰 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완전 대박 좋은 그런 사주 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명 같은 경우에는 경진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7살간 이제 5화를 다 얻었습니다. 조후하는 용도 경감을 단련하는 용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경진시 같은 경우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좀 좋다고 하면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보다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시 같은 경우에 지지로 5화 2개를 얻어서 이제 경금 정관 2개를 얻었습니다.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죠. 임수 2개. 이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그죠?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좀 제가 봤을 땐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핵심적으로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경진시 제가 봤을 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날 때 갑신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재성도 2개 얻었죠. 오화도 있지만 운도 목화운으로 가고 있죠. 일간 자체 신금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습니다. 화요일이고 갑신시 정도면은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아이 낳기도 딱 괜찮은 생시. 그럼 선생님 을료시는 어떻습니까? 을료시하고 갑신시하고 둘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을료시보다는 갑신시가 10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정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오중정화 투출되어 있죠. 해수가 있죠. 원래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정해시를 저는 썩 좋게 보이지 않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차라리 정축시가 되는 것이 낫고, 정해시면 어차피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운이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정해시도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정해시보다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진 아니면 갑신 둘 중에 하나인데 갑신이 경진보다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